안녕하세요. 모닝 연사이트입니다.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경기 침체 우려는 쑥 들어갔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격히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지금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골디락스와 성장 지속 속 긴축 유지라는 노랜딩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1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3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7만 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실업률 또한 4.3%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강력한 숫자들 때문에 3월 금리 동결 확률은 하루 만에 94%까지 치솟았습니다. 연 박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신호입니까? 네,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역설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미국 경제의 예외적 강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온전히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헬스케어 같은 특정 섹터에 편중되어 있고 과거 수치가 계속 하향 수정되는 것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데이터는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대 이상의 금리 레벨에서도 고용이 이렇게 버틴다면 연준이 생각하는 긴축의 정도가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172%까지 올랐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 3.512%를 기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는 베어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후에 진행된 10년물 국채 입찰도 수요 부진으로 시장 금리보다 높은 낙찰 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입찰 부진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위축을 보여줍니다. 텀 프리미엄의 재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재정 적자 문제와 맞물려 장기물 채권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레벨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구조적 고금리의 시작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10년물 금리가 4.2%를 상향 돌파하여 안착하는지가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시장입니다. 증시는 강력한 고용지표 발표 후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약보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AI와 반도체 섹터는 강력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향 HBM4 납품이 확인되면서 10%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금융주와 소프트웨어 섹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주도주 쏠림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호조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이론적으로는 악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의 급등 사례에서 보듯 확실한 실적과 AI 모멘텀이 확인되는 종목에는 유동성이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종목에서는 자금이 이탈하는 차별화 장세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이 확실한 곳으로 피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장중 급변동성은 현재 심리가 매우 불안정함을 방증하므로 변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고용이 좋으면 보통 달러가 강세여야 하는데 이날 달러 인덱스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엔화의 독자적인 강세였는데요.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의 선거 승리 후 엔 매도 포지션 청산이 가속화되면서 달러엔 환율은 0.7% 넘게 급락해 153엔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엔의 움직임은 뉴스의 파라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는 통상 완화적 정책을 기대하게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었고 이벤트 종료와 함께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올랐음에도 달러가 크게 튀지 못한 것은 달러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냅니다.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엔화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시장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10배 넘게 폭증하며 853만 배럴이나 늘었지만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1% 넘게 상승해 배럴당 64달러 선을 지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미군 항모전단의 이란 출항 소식이 재고 증가라는 악재를 덮어버렸습니다. 펀더멘털과 센티먼트의 싸움에서 공포가 승리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이 현재 공급 과잉 우려보다는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유가는 60달러 중반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어 거시경제 전반의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찌르는 전문가들의 코멘트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감마로드 캐피털 파트너스의 조던 리주토 CIO는 고용 수치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중립금리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뜨겁다면 금리를 많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중립금리에 더 가까이 있다는 말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조적인 뷰입니다. 다음은 FWD 본즈의 크리스토퍼 럽키 수석경제학자의 말입니다. 1월에 채워진 일자리는 헬스케어와 AI 관련 건설업체뿐이라며 실제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고용 성장의 편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체감 경기는 차갑다는 뜻이죠. 특정 섹터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장은 견고한 경제가 주는 불편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3만 명이라는 깜짝 고용 숫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투자자들은 환호 대신 경계심을 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사가 경기 방어에서 다시 금리 부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시되 실적이 뒷받침되는 AI 및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선별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용 호조가 물가 압력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항모전단의 이동 경로와 이에 따른 이란의 대응, 그리고 엔화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점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심리는 경계 속의 낙관입니다. 경제는 좋지만 주가는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금리입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보다 앞서서 긴축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말폭탄을 넘어 실제 충돌로 비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시장의 시나리오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보다 더 민감하게 데이터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